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6월 내내 정말 시장의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물론 이번 6월뿐만 아니라 되돌아가서 5월 그리고 4월 그리고 1분기도 마찬가지였고 시장의 난이도는 지수 대비해서 정말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6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뭐 오르다가 꺾이는 종목도 너무나도 많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비율 역시도 압도적으로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높은 그런 시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다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의 주도주 글쎄요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사실상 SK하이닉스 뭐 코스피의 현대차 같은 종목들 요 정도가 그나마 주도주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이 낙수 효과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계속 치고 올라가면 항상 그래왔듯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소부장 기업들이 분위기가 좋거나 또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이 리드를 해주면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도 좋아야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전혀 주도주 내에서도 아주 일부 극히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로만 수급들이 쏠리면서 전혀 낙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실어서 어느 하나 집중해서 좀 매매를 할 것들이 시장에서 딱히 보이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 지금과 같은 시황에서 매매 전략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거는 정말 타점을 아주 짧게 잡고 뭐한 3, 4% 길게는 뭐 한 5%에서 7% 정도 단기간에 수익이 나오게 발생하게 되면 바로바로 좀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나오면서 할 만한 게 있으면 다시 베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나마 시장에서 좀 살아날 법한 정도이지 이 부분 이러한 매매를 안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SK하이닉스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최근에 뭐 2800포인트에 올라서면서 약간의 좀 신고가 흐름들이 보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역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현대차 같은 시가총액 1위, 2위,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실상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코스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코스피도 사실상 앞서 설명드린 세 종목을 제외하면 지금 체감 지수는 2500포인트 정도 내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쏠림 현상이 올해 상반기 내내 이루어졌고 결국 6월 말 지금 마지막 주죠. 어떻게 보면 상반기의 끝자락에 왔는데 지금까지도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분위기라면 7월, 8월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그널이 가까워지는 그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지금처럼 시장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수급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에 좀 맞춰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에 맞춤 종목들을 또 찾아야 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주요 2차 전지 관련한 괜찮은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에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재료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대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 포스코 그룹주들, 에코프로 영재들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외인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공매도에 대해서 락을 걸어놓은 국내 증시를 그렇게까지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만한 액션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도 좀 한 번 정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결국에 2차 전지도 당장 힘을 내기 좀 어려운 실정이고
마찬가지로 코스피에 속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지금 와서 따라 들어갈 수도 없는 실정이고, 어쨌거나 시장의 메가 트렌드는 AI 반도체가 확실하고 미국의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긴 하지만 여전히 AI 반도체를 축으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결국 주도주가 대장주가 떨어지면 다른 후발 성격의 종목들은 다 떨어진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지금 축을 잡고 있는 것도 상당히 다행인 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 국내 증시로 넘어오면 그 축을 이어받고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죠. 엔비디아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SK하이닉스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줬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급반등을 시도하면서 이틀간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에 근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의 이 흐름을 놓고 본다면 결코 AI 반도체를 축으로 한 이 시황 자체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은 하반기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남은 4분기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외인의 이 매수 자금들은, 국내에 매수에 베팅하는 자금들은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해 놓고 본다면 크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업종이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놓고 봤을 때는 분명 지금 현재 HBM에서 가장 선두격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연관된 기업을 빼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이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죠. 솔직히 말하면 이 두 종목을 지금 현재 위치에서 신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지금 뒤처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특히 전공정 관련한 기업들, 이쪽은 사실상 반도체와는 전혀, 최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와는 전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무언가 괜찮은 매수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또는 괜찮은 재료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또는 수급이 좀 트여 있는 종목들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시황에서 무언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빼면 볼 게 없으니까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하반기 역시도 2차 전지보다는 기술주 내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조금은 더 긍정적인 수급들이, 우호적인 수급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빼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좀 지켜봤고, 결국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이와 연관된 종목들을 당연히 좀 추출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5% 공략주 VM입니다. 사실 사명을 바꿨죠. 사명을 좀 바꾸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VM 같은 경우는 과거 APTC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반도체 8대 공정에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시각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2014년, 2012년이었나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시각장비 분야에서는 사실 미국의 램 리서치라든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이러한 외산 업체들이 실제로 장악을 해왔었는데, 과거 일본과의 마찰이 있었던 그 시기 이후에 전 정부에서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에 상당히 힘을 기울였고, 그 중에서 장비 분야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성과를 보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 APTC거든요. 현재 사명은 VM이고. 근데 VM이 그동안 오랜 기간 이렇게 시세에 있어서 많은 훼손을 보였었던 이유는 SK하이닉스의 의존성이 높았었던 이유죠. 그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황이 꺾였을 때,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2022년, 23년 SK하이닉스가 폭락을 하면서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았었던 바로 이 VM이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2년, 23년 동안.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의 선점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그 리스크가 이제는 호재의 밑바탕이 깔려진다는 거죠. 모멘텀으로 작용해야 될 시기가 이제서야 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동안 극심한 수주로 인해 수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적도 뭐 거의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4월에 110억 규모가량 공급 계약이 터졌었고, 얼마 전이죠. 얼마 전 6월 초에 똑같은 규모로 다시 한번 SK하이닉스형 수주가 터졌습니다. 두 번 연속 4월, 6월. 지금 작년에 실적 훼손된 부분들을 평가를 해보면 이번 두 번의 매출 인식으로, 수주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매출을 거의 지금 회복한 수준까지 좀 만들어진 거고, 상반기 동안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실정이고, 거기다 APTC 지금 현 VM 같은 경우는 신규 장비까지 지금 개발에 대한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거든요. 폴리 에초, 메탈 에초에 이은 옥사이드 에초 라인업까지 지금 준비 중인데, 반도체 업계의 미세화가 지금 계속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죠. 디테일함이 더 요구가 되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중에 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옥사이드 해초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한 발 앞서 있는 상태긴 한데, 이 APTC, 그러니까 현 VM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국산 기업들 중에서는 올해 테스트 중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까지 또 성과가 좀 나온다면 이제는 SK하이닉스 향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요 해외 기업들, 뭐 인텔도 될 수 있을 거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해외 기업들에게도 좀 수주가 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식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막 업황이 본격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VM의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옥사이드 해처까지 만약에 미래 성장 동력까지 확보가 된다면 VM의 주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가량인데, 사실 2배 가량 더 부여를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포인트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사이드 해처에 대한 개발 양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의 시세와 어느 정도 좀 연동이 되면서 전공정단의 장비 기업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VM의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한번 되짚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